안녕하십니까. 더 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일이죠. 날짜가 진짜 빨리 지나네요. 아까 제가 문자를 좀 늦게 발송하는 바람에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문자 발송하는 거 잊어버려갖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연말 배당이니 하여튼 배당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배당 투자 여러분 아셔야 할 핵심은 뭐냐? 내가 배당 받으면서 시세 차이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배당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시에 관심 없었던 종목 중에서 우선주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돼요. 물량이 극히 적은 거. 올해 전체 우리나라 사업 분야들 보시면은요, 사업이 잘 된 그 산업이 별로 없다만, 그래도 굳이 과거 비해서 사업 성과가 올해가 그 분야 중에서 그래도 독보적이게 성장하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업종이 증권이에요. 증권. 아무도 증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 증권 분야에서는 미래에셋이랑 대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아마 배당 성향도 가장 높고 증권 분야에서, 그리고 올해 최대한 수익을 좀 많이 남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배당 수익률이 6 내지 8%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정부를 미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경제 관료들이 국가 경제 정책이란 것은요, 만약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바로바로 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돈만 뿌려서는 안 돼요. 돈만 뿌리고서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거, 감세 정책, 이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부동산 대체하는 이제 국내 유동성을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런 분야로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 코스닥에서 지금 지난번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 7조 정도 자금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돈이 묶여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그럼 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자금들 보면은 다 이게 PB말 듣고 바이오 분야에 억수로 많이 투자한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 분 만난 분, 그분 한 30억 정도 얘기하던데, 아무튼 바이오는 그 때가 있어요. 특별기업 저는 2018년 초에 그때 한 반년 동안 바짝 벌고, 그 다음부터는 손대지 절대 안 됐습니다. 변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삼상 했더라도 그 기술을 인정받아 가지고 기술을 수출하면 몰라도. 오늘 방송 그거는 옛말이고요. 지나가도록 하고,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안 소장 느닷없이 왜 중국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국면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려고 지금 외교 쪽으로 소식 통해서 계속 그 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의 외교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귀국하자마자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우리나라가요, 원래 2차 전지가 중국에 공장은 있다만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채택한 자동차 기업에는 정부의 그런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산의 2차 전지를 사용하면은 전기차가 판매한 데 있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금을 각종 정책으로서. 거기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어왔다 말이죠. 물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사드가 계기가 시작돼서 거기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았었고, 거기에서 생산한 그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했단 말이죠. 중국 내에서는 판매 경로가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분이 귀국하자마자. 음. 그래서 중국의 그런 그 외교 정책을 보면은 항상 어떤 외교 목적을 위해서 경제를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고. 여러분 한 3년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그,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그 한 분 붙은 적이 있죠. 경제적으로.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에 그러니까 그때 그 일본이 중국에 그 히터류 관련해서 전자제품에 히터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거의 뭐 한 90% 의존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히터류 갖다가 일본을 완전히 뭐 순간적으로 패대기 치버렸죠. 그래서 일본도 그것을 못 이겨내고 투항을 한 거죠. 중국한테. 음. 근데 왜 이번에는 미국한테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 뭐 어쨌든 여러모로 보면은 지금 중국에 보면은요. 중국 내에도 사정이 지금 되게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요즘에 중국 통계국에서 PMI 같은 거는 51.8까지 나왔던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수입은 계속 주는데 어떻게 PMI가 51.8이 나온답니까? 말이 안 되죠.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꺾인 지 한 1년 넘었어요. 이게 중국은 좀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그런 그 사실들을 좀 이렇게 숨기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일당 체제다 보니까 공개석상으로가 자료가 잘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모로 이제 배경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에서 공개를 합니다. 어떤 사태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뭐 어디서 이렇게 여기 하면서 좀 저도 좀 본 자료들이 있는데 아무튼 좀 심각하더라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특정 나라가 고속 성장한 2, 30년씩 하면은 부동산 거품이 한번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그렇죠? 일본도 그랬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영국, 스페인, 미국 뭐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디 중국이죠, 이제는. 중국. 2, 30년 후에는 또 어디일까요? 동남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계기 중에서 디지털 화폐를 또 준비해 왔단 말이죠. 어떤 금융 묘수를 해가지고 잘 이겨날 것인지 참말로 기대돼요, 여러분. 앞으로 CBDC가 발행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잘 되면은 시스템이. 지금 스페인도 내년부터 연초에 지금 시작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스위스는 준비 과정에 들어갔었고. 지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그 경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에는 또 그 비트코인을 제도화를 또 만들려고 좀 움직임이 보이고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하고 CBDC가 뭐가 다르냐? CBDC가 민간 자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중앙에 정부의 통제권이 없어요. 근데 CBDC를 하면은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일단 그림자 금융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뭔가 그 지하 자금 양성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다만 크게 효과는 보지는 못했었다만 디지털 화폐로 해버리면은 그림자 금융이 거기 바로 예 시장에 자금들이 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예. 아무도 그러니까 중국의 이번 사례가 그 잘 성사되면은 예.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뭐 카이스트 정도 그게서는 아마 연구는 시작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S에서는 벌써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음. 걔네 그 블록체인 그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 이름이 넥스레즈라고 있어요. 블록체인 그 프로그램인데 그 많은 이 연구 기관들을 합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하게 기능을 보면은 은행간 이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주요하게 뭘 하려고 하냐면 물류하고 이제 금융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 SDS에서. 그래서 나중에 1년 후라도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가에서 정부가 만약에 채비가 잘 안 됐으면은 삼성 SDS가 여기 우리나라 전체 금융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좀 말이 너무 일찍 이어서 그런데요. 이게 발행하는 과정하고 시장에서 그 이렇게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려는 것이 이거 아니었는데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며칠 후에 23일 정도 중국에서 한중일이 이제 모여서 이제 뭐 회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에요.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여름 강판에 그 반덤핑 관세를 줄여주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금 뭐 책찍 주고 뭐 당근 주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리고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대북 문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자리에 있죠. 근데 트럼프라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아무래도 경제가 힘든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중국은 그 텀을 이제 타서 우리나라하고 손잡을 그 이제 외교 쪽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제일 처음 분야가 그래서 2차 전지를 허용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임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그 지식재산권, 게임 지식재산권이 중국하고 법원에서 그 법을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무슨 게임사입니까? 중국 법원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배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이제 대외적으로 그 뭡니까 해외 기업들의 그런 그 지식재산권을 이게 법 틀에서 이제 보호해 주려는 노력하려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죠. 중국은 지금까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은 이제 내수 시장의 질적으로 가야 할 제도화로 이제 건너가야 할 이제 그 중간 계기에 있단 말이죠. 이걸 잘 못 비틀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여러 부분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생산업을 이제 2025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2025의 핵심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국은 매년에 반도체가 순수입이 한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절반 한 3, 40%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죠, 우리로서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하면은 계속 화장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요, 사실은 우리나라 화장품 중국에서 매출이 준지 좀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젊은 소비층이 많이 한다는 북경에 이런 젊은 청에서 제가 또 여러 방도를 해서 인터뷰도 한번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유럽산 화장품을 많이 쓴다더구만요. 어쨌든 화장품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화장품은 벌써 준지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 중국 소비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동태를 보면은 1위가 뭐가 우뚝 섰냐면 우리나라 여자 패션.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은 우리나라 브랜드 있는 여자들의 그런 옷, 예, 거기 판매 1위가 되셨습니다. 화장품은 뭐 2, 3위로 뒤로 쭉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 기업들은 막 문 닫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정부 정책하고 이게 산업이 되다 보니까 기술 사양도가 낮다 보니까 모든 산업들이 집중돼 가지고 이 산업이 확 많이 참여하면 당연히 꺾이는 거예요. 그거는 화장품도 좋은 사례고, 우리나라의 뭡니까 어 그 면세점 있잖아요. 거기 2년 전인가요? 정부의 허가를 받겠다고 막 외교 로비도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아니 성지 면세점 안 하던 하나하고 두산도 뛰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다 반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5G 이게 이제 개통 시작되면은 이제 반도체 메모리도 수요가 많이 또 생긴다고요. 지금 해외 뉴스 그런 거 보면 한 대략 2021년 정도면은 큰 이제 전환 주기가 들어올 것이라는 그렇게 예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 메모리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삼성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미래 시장을 판단해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뭐라고요? 미래, 미래. 미래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투자자의 얼마한 이제 그것을 이제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종목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판단 하에서 어떤 거 할 것인지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회원 냈습니까? 하세요. 어디 갔지? 일단 우리나라가요. 반도체가 지난번에 한 분 일본하고 문제가 티닥티닥할 때 국산화하겠다 하면서 이 반도체 테마가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면은 중소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일부 뭐 중요한 핵심 부품은 아닌데 반도체 메모리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형성되면서 테마가 구성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뭐 3천, 5천 이렇게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유능 있게 그 중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어,
그 만약에 좀 중장기로 하시겠다는 거는 이제 그 소재 중에서요. 뭐 실리콘 윅스라든가 실리콘 관련 그 반도체 재료에 관련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환 주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소재는 계속 이게 미래 판매가 늘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삼성전자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등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종목은요. 테마성이 강한 것은 마이크로 컨텍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메모리에 들어가는 소켓을 만드는 거예요. 소켓인데 뭐 중요한 핵심이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이게 거기 들어가면서 지난번에는 주도했던 테마 중에서 주도했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시면 된다. 3,400원, 300원, 200원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쭉 돌고 가시면 돼요. 그 여러분 그 반도체 분야에서 안 소장이 꼭 하라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주식은 안 소장 말 들으면 돼요. 그 대신에 잘 매집하셔서 일정한 정도 가격이 올 때까지 응? 좀 잘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몇백만 뭐 벌려고 용돈 투자하라고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막 이런 그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VIP 집단 들어가면 다 기본적으로 몇 억씩 합니다. 제일 작은 사람도 2, 3억이에요. 그래, 이 다 어떻게 듣느냐.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쌓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다니다만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소신 있게 좀 주식 투자 행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갖다가 장난치지 말고 샀다 팔다 막 어쩌고 막 좀만 안 오르면 환장해가지고 막 마음을 잘 다스려야 주식에서 돈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좀 매집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와 같이 연동 벌 수 있는 또 하나 종목이는 뭐냐? 오킨스 전자예요. 이 다 동생들이에요. 동생 테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가 소재가 테마가 발생하면은 이런 동생들이 먼저 움직인다고요. 이게 좀 뭐랄까요? 덩치가 작다 보니까 등락폭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죠. 이 두 개는 한 부류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만약에 매집 들어가겠다면 여기에 200이선 아래에서 3,600원 아래 3,000 뭐 이쯤에 이반해서 이 눌림목 지금 제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한 3,500원 정도면 딱 좋겠네요. 그때부터 2차 매집하고 쭉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공시한 건 아니잖아. 시진핑 우리나라 방문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없을 때가 그러니까 제일 안전할 때예요. 그 뭐 안 됐다 쳐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일정한 기술적 위치가 기간 조정 이상이면 손실 날도 거의 물론 홍이거나 모르는 어떤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와 시진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중 그리고 이 단계가 합의되면 제일 1차적으로 많이 갈 종목들이 반도체예요. 그것도. 왜? 우리나라는 중간재 반도체를 판매해서 그 수출을 먹고 이 그런 제일 강력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피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미중 합의되면 그것으로 또 수혜가 가장 많이 받는 것도 또 우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만약에 금액이 좀 커지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사시도 좋아요. 아시겠죠? 반도체 메모리 판매량이 증가되면 이 당연히 오르는 거는 그 당연하죠. 그 누가 굳이 안 알려주시도. 근데 이 기업 그 시총이 몸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3,300억이네요. 금액이 좀 크신 회원들은 뭐 한 2, 3억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 몇천 짱 박아놔도 괜찮다고요. 저는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뭐 VIP 회원 아니에요. 나는 설명만 드리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서 뭐 가다가 어떤 변수도 발생할 수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뭐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회원 가입하셔서 정정당당하게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일일이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공짜로 공짜로 설명을 드리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한테 제재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명칭이 하도 막 불화수소. 불화수소. 삼성의 불화수소는 원익에서 이제 제공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안 소장 그 지난번에 그 동향 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야네는 이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그 특수 가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업체예요. 삼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제일 큰 수혜 중에 받을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원이 굳이 어느 꼭 좋다고 찝으면 하나가 더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재를 제공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만큼 기술 한도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공하는 소재 기업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혹은 그 수입하던 대체재가 우리나라 모모 기업에서 했다든가 그런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볼 때는 이 영업이익률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높은 기업은 40% 이상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는 이제 펄을 높게 준다는 거죠. 똑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이는 펄 10배 받으면 그런 거는 펄을 20배씩 막 받아가는 거죠. 그 성장이 깔고 가기 때문에 외국 사람 입장에서 투자한다면 딱 이런 거밖에 투자 안 하겠죠.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통상 이런 반도체는요, 단점이 또 뭐냐면은 중장기로 가요. 뭐 바로 막 수익 내고 그런 경향이 적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반도체 투자해서 수익을 좀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받는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예,
만약에 이런 테마 겸사겸사 해가지고 단기에 좀 고수익을 노리겠다면은 그거는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내년에 그리고 그 폴더폰이 폴더폰 얘기는 지나 내년에 하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폴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 사양이 늘어날수록 다 이제 플렉서블에 관련 기파 그 플렉서블의 그런 그 자재들이 수요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음. 지금 앞으로 기대 1위가 그 소재 중에서는 카메라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고사양화 들어가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FPGP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 슈퍼 아몰레드에 들어가는 그뭐 무슨 물질을 하지? 야, 이런 걸 뭐 아무튼 다 설명하자면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소재들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폴더폰 슈퍼 아몰레드가 가장 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LG가 지금 일본 시장에서 사활을 걸었어요. 8K를 이제 진출해버렸죠. 일본은 8K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내년 도쿄 올림픽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외교 문제도 좀 잘 자유롭게 해결되고 하면은 이제 23일에 뭐 한미일 아니면 한중일이 그 외교 만난다자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좀 잘 되고 하면은 잘 성사되고 하면은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피해 봤던 분야가 도쿄 올림픽 계기로 해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쿄 올림픽만 단순히 보더라도 투자할 재미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언제 해야 되면 내년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안 소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 주가는 아마 내년에 봄에 갈 겁니다. 그럼 언제 사냐? 아무튼 최악의 상황에서 사면 됩니다. 하면 투물 물량이 확 한번 빠지면은 그러니까 미래 시장이 이렇게 테마가 구성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은 투매가 확 발생하면은 이게 그 뭡니까 그 한mon이라든가 이 조작했던 이 찌찌한 이런 그 뭡니까 세력들이 밑점 깨면 다 털고 나가버려요. 털고 나가버리면 밑점 깨버리고 이제 물량이 전부 다 소화되면은 그러면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그보다 100%가 어딨어. 그래서 저점 깼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기회, 어떤 기능을 하는 종목이 인가 봐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플렉시블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가 핵심 장비 만드는 그 야네거든요. 그래서 야네가 요즘 주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플렉시블 들어가는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기대치가 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플렉시블에 좀 연관돼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네 플렉시블 만드는 FPGB 그 자회사도 있어요. 야네 자회사가 어디냐면 타이거 인력이에요. 야네입니다. 같이 봐주시면 돼요. 참 세상에 없던 내가 그 실적 체크하다가 뭐가 보이냐면은 풍력이 실적이 반짝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어디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조사는 잘 안 됐는데
아무튼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 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 나오고 하면은 풍력도 한번 볼만 하겠습니다. 매출이 치고 올라오더라고 이제는. 어디서 매출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저는 슈퍼 아몰레드 하면은 역시 덕산 그룹이 가장 수혜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 봐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는 주 사업이 아몰레드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모든 소재들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거 이런 거. 이건 뭐, 여러분 그뭐안 보다 눈 감고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거 뭐 5% 10% 먹겠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은 안 좋을 때 살살 끄고 모아가지고 요즘에 그 LG 디스플레이도 바닥 신호가 계속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 슈퍼 아몰레드가 이게 뭐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예, 지금 중국의 공세가 워낙 강해서 아무래도 투자가 더욱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엄청 하겠죠. 좋은 계기잖아요, 그때가. 그쵸?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자, 이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다발로 중국의 관련 외교 경제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환대를 못 받았던 것이었지만은 근데 항상 중국과 어떤 빅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그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뭐 1년, 2년 간격으로 한 번씩 발생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어느 종목 하는 것보다도 저는 딱 두 종목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GR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동사는 이제 그 전자제품에 들어간 필터를 만드는 광학 필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 중국의 제품에 관련해서 일단 규모 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로 뭐 고급스러운 그런 기술은 아니다만 매출은 진짜 높아요. 중국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영업이율도 가장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히트치는 그런 분야는 아니다만,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무튼 장사를 잘 먹고 있습니다. GRT가 너무나 좋아. 그리고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미중 협상이 되면은 일단 무역 교역량을 조금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가장 수혜받을 것이도 전자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전자제품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겠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컬러레이. 이건 또 무역하고 무슨 관계냐면 얘네는 화장품 원료를 또 만드는 회사예요. 글로벌 시장에다가 뭐 GRT처럼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만 근데 그 중국 회사치고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이 다 최근에 얼마 오래 안 된 기업들이죠. 뭐 탄력성으로 보면 컬러레이가 더 높아요. 근데 매출하고 기업의 그런 그 성장성이나 그런 거 보면은 GRT가 더 낮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저는 내년 연초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매집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참조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1시간 넘었네요. 오늘 한 반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결론을 맺자면 그겁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의 대외 경제로 이룩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천지 계기를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 풀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내년에 시진핑 방한하도 좋고 안 하도 좋고
뭐 어쨌든 근데 그 미중은 이제 협상은 이제 곧 예, 발표 거의 근접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지금 그 계속 그렇게 되고 있네요. 중간에서 뭐 아무리 막 떠들썩 하더라도 뭐 중간에 마음 안 들면 욕도 한마디 할 수 있죠. 뭐 협상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다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중에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뉴스에 곧대로 막 듣지 말고 어차피 실질 신료는 그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 협상은 잘 이루어져서 이게 그 일단 관세를 낮추는 게 너무 시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중국은 51.8를 발표했는데 난 그건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PMI가 너무 수상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고요. 이번에 발표가 얼마입니까? 46.7. 지금 연달아 4개월 계속 이게 밑에 50 이하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PMI가. 경기 선행 지수에 PMI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중국에는 51.8 나왔더라고요. 꽤, 아, 중국의 그 부품 소재 수입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PMI가 어떻게 51이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예, 암튼 그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것을 안 소장이 얘기가 좋다고 또 휙 해가지고 여기다 몰빵하고 막 그러지는 절대 마세요. 자기 투자하는 일부 비중을 사람들이 아직 크게 채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거 집혀가도 집혀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 이 대중국 관련 그 시장 경제가 발달됐을 때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테마가 반도체 소재하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뜰 겁니다. 뭐 실적이든 뭐로 보든 뭐 기술적 위치를 보든 다 괜찮은 위치예요. 사람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여러분께서 그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데이터 솔루션 잘 했습니까? 운 좋게 상가 하나는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거는 법안 통과이기 때문에 단기성 그 재료이기 때문에 수익률 작게 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랬죠. 아무튼 상가 하나 먹었죠. 우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로 회원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상가 하나 먹네요. 우리가 12월 3일, 4일에 했으니까 이맘쯤이었었죠. 여기 3,500원이에요. 그렇죠? 급등하다가 눌려 들어왔다. 우리는 이때 했어요. 이때 그 뭐지 뭐 그 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공략했습니다. 이때가 그 뭐냐면은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되면서 그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그 회의를 조직해가지고 그 데이터 3법을 그 먼저 논의하자고 그냥 바로 얘기하더라고. 이거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른 종목 하나 빨리 팔고 나서 여기 베팅을 해버렸죠. 저희도 상가 하나 먹고 이튿날에 팔았어요. 매도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아무튼 다들 축하드립니다. 뭐 많이 먹은 사람 한 50% 먹겠고 뭐 적게 먹은 사람 30% 먹었겠네요. 그렇죠? 예. 자, 뭐 연말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 지금 수급은 상당히 수급이 급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줬다가 시장 동향이 발생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면은 역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가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짧아도 적게는 20, 30%, 많으면 한 50% 정도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안 소장의 수익률 작게 한다고 뭐 5% 10%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찌질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연말 잘 준비하시갖고요. 철저히 잘 대비하셔서, 그리고 뭐 올해 시장 무지 안 좋았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신규 회원들의 큰 수익을 뭐 보람 있게 많이 못 해줘서 뭐 수익은 뭐 가끔씩 계속 내고 있는데 높지는 않아요. 뭐 30%, 50% 그런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수급이. 예.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잡고 내년도 준비해 가면서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장에도 안 소장랑 같이 손잡고 한번 재도전하시겠다면은 저는 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지금 막 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뭐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면은 뭐 자기 본인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한 3천 이하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안소장 무료 종목만 하셔도 어느 정도 용돈 쓸만한 용돈은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딱 여러분 회원 가입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들릴까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전문가 활동을 하는 더 이상은 좀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돋봐주고, 뭐 진짜 뭐 좀 이렇게 자세한 꿈을 펼치겠다는 사람을 같이 그 내적인 심리를 같이 동원해가지고 손잡고 좀 멀리 길게 굵직하게 가자고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매일마다 운동하는데요. 제가 마라톤 시작한 지 한 2년 넘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인드가 계속 유지돼야 우리 회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돈 얼마 많이 벌었다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리더하는 이런 사람이 항상 좋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게 더욱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축하드리고요. 연말 바짝 좀 잘 준비하셔서 좋은 투자를 이룩해서 내년에는 좀, 예, 좀 여유롭게 잘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음악 안 듣고 바로 마감할게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